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크말 이거 월수, 이론. 잠깐만요. 계산 작업. 이것도 다 있네. 그러면 다 있군요. 파일을 잘못 열었군요.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론 폴더 아래에 있는 크말 이거 엑셀 2016 기능. 자, 찾기 참조. 찾기 참조. 시트명 찾기 참조. 다 했네요. 오늘 다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하시면 다 함수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내용은 금방 끝납니다. 자, 아래쪽 표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쪽 표가 두 개 있는데 왼쪽 표 기준 부장의 직위수당은 라고 하면 아마 이 표에서 부장의 직위수당을 하면 아마 이렇게 부장을 찾을 거고, 그 다음 거기 직위수당에 해당되는 값을 18만이라고 읽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찾는 값, 자, 뭘 찾았죠? 부장을 찾았죠? 부장이라는 값을 인지를 하고 가서 찾았습니다. 어디 가서? 이 표에 가서. 이런 표를 우리는 기준표, 참조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부장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흐름이 아래쪽 방향, 다르게 표현하면 수직 방향. 수직은 영어 단어가 뭐죠? 버티칼이라고 그럽니다. 버티칼. 거기에 수직으로 비교해서 부장을 찾은 다음 직위수당에 해당되는 값을 읽었을 겁니다. 요 상에 맞는 함수를 우리는 버티칼 루급이라고 해서 V 루급이라고 합니다. V 루급.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지난 시간에 하셨던 추즈, 주사 이하에 던지는 거 이야기해드렸죠. 추즈, V 루급, H 루급 어렵습니다. 그 다음 또 나머지 더 어려운 함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수식의 함수 삽입, 범주 모두. 자, V 루급 찾으시고 V 루급 확인. 자, 룩업 밸류 찾는 값. 뭘 찾았죠? 부장을 찾았죠? 부장이라고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중 다운 페문투스 처리.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 표. 자, 그런데 이 표를 선택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 제목 부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은 보통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교하는 부분이 지기를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결과값, 즉 지기수당이거든요. 연속해서 선택되어져 있어야 된다. 연속.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라 그래서 표의 범위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표의 범위. 드문드문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연속해서 선택하는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결과값을 표시할 열번호. 자, 방금 제가 부장의 지기수당 얼마입니까? 18만. 과장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과장의 지기수당 얼마입니까? 15만. 대리의 지기수당 얼마입니까? 12만. 사원의 지기수당 얼마입니까? 10만.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결과값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이건 지기수당 열입니까? 행입니까? 열입니다. 열. 열과 행은 앞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열과 행은 뭐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아래쪽 방향 올라가죠. 이걸 열입니다. 가로 방향은 행입니다. 행. 자, 지기수당 열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결과값은. 그럼 이거 몇 번째 열이죠? 라는 질문을 하면 방금 두 번째 인수 기준표의 범위,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다. 그래서 결과값, 가져올 결과값, 표시할 결과값의 열번호 3. 다음 네 번째, 랭지 룩업이라고 그래서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해석해 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면 true. 일단 여기에 작성할 수 있는 값은 true나 false 두 가지 값 중에 한 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 그러면 일치라는 건 뭐냐면 비교할 때 일치 유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비교할 때 뭘 비교하고 있었죠? 이게 요 부분을 비교하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비교는 이 부분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비교하고 있었다면 이 입력란 네 번째 인수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하는 요 인수 자리에는 true 값을 적어야 됩니까? false 값을 적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이 네 번째 인수 자리에 뭐라고 적어야 되죠? true 값을 적어야 됩니까? false 값을 적어야 됩니까? false 값을 적어야 됩니다. 문자잖아요. 우리가 부장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지금. 보장을 찾으러 갔어요? 부장을 찾으러 갔어요? 아니죠. 그래서 문자는 유사일치라는 비슷하게 일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문자는 정확히 맞아 값 한 개를 찾는 개념,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false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 대문자적인 소문자 상관없어요. 어차피 대문자 바뀔 거니까. 됐어요? 자,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표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요 네 가지만 완벽하게 다 잘 되시면 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표입니다. 과장의 기본급선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과장을 확인을 하고 이 기준표에 와서 과장을 찾겠죠. 거기에 대응되는 기본급 값을 아마 읽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찾는 값 과장이고 기준표에 가서 비교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과장을 찾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이죠. 수평 방향입니다. 수평은 영어 단위로 호라이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찾아서 해당되는 결과값을 표시한다. 요 사항에 맞는 함수 H루급이라고 합니다. H루급, 호라이즌 루급이라고 해서. 자,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다시 한 번 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H 룩업 찾으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H 룩업 확인. 룩업 밸류 찾으려고 하는 값, 찾는 값, 과장, 직접 입력, 문자 직접 입력, 이중다운 비문구 처리,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라고 해석합니다. 이때 자 다시 한 번 더 화면 봅니다. 제목은 표의 제목 부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 기본급 값이 연속에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속, 그래서 표, 테이블의 범위, 기준표의 범위. 세 번째 인수, 결과값 표시할 로우 인덱스 넘버, 행번호입니다. 행번호. 자, 이번에는 그러면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인데 제가 지금 가장의 기본값이니까 300만이라고 읽었겠죠. 그다음에 부장의 기본값은 350만이라고 읽을 거고 대리의 기본값은 240만이라고 읽고 사원의 기본값은 180만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다 어디에 있죠? 기본급 행에 있죠.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은 행, 기본급 행은 몇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표의 범위에서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됐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로우 인덱스 넘버 행번호 2. 네 번째 인수는 앞에 세트 내용과 같습니다. 비교 시 일치 유무에서 true 아니면 false 값 두 개 중에 한 개를 적으셔야 되고요. 그 판단의 기준은 비교 시 일치 유무. 자, 비교합니다. 문자 비교죠. 문자는 정확한 값 하나를 찾으러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인수값을 썼습니다. false. 자, 실습은 좀 더 하더라고요. 자,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표 확인하시고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과일가게 사장입니다. 고객이 배를 200개 샀습니다. 얼마 할인해 줄 겁니까? 고객이 배를 200개 샀습니다. 얼마 할인해 줄 겁니까? 이만큼 할인해 주면 되겠죠? 할인해 주겠 대답 안 하는 심정은 아시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할인해 주겠다고 근데 공지를 냈으니까 표를 만들었으니까 할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2%. 12%는 몇택 몇열에 있는 데이터죠. 이미 제가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 알만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 아니요. 중요합니다. 뭘 찾을 때는 항상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뭘 찾을 때는 방금 제가 위치값을 물어본 거거든요. 몇택 몇열 위치. 그러면 할인율이라는 범위 내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요 기준에서 찾는 겁니다. 항상. 여기 1, 2, 제가 1, 2, 3, 1, 2, 3 행, 1, 2, 3 열이라고 적어놓은 기준은 이 기준입니다.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12%는 몇택 몇열에 있는 값이죠? 에? 2행 3열에 있는 값이죠. 에?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2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100만 개쯤 되면 우리가 몇택 몇열에 있는 값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몇택 몇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달라. 위치,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 달라. 인덱스라는 함수 씁니다. 자, 인덱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수식의 함수 삽입 인덱스라는 함수 찾으세요. 인덱스. 인덱스. 확인.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사용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첫 번째 목록에 있는 첫 번째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리고 확인 선택하시고, 목록의 선택은 뭐 파란 색깔. 확인. 자, array. 자, array라는 인수를 어디선가 보신 적 있나요? 지난주에. array라는 인수를 보신 적 있으세요? 복습들 하고 계시죠? 그럼 어디서 보셨습니까? 라지 함수 기억나세요? 스몰 함수 기억나세요? 그때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라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인율 범위 그래서 로우 인덱스 넘버 행번호 몇 행? 2행에 있는 칼럼 인덱스 넘버 열번호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달라고 요구하면 이 녀석이 알아서 찾아준다는 거죠. 사람이 몇 행 몇 열에 있는 걸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서 암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요. 이행이라는 이행의 2라는 의미와 3행의 3열의 3이라고 하는 저 숫자값 2와 3은 누가 찾은 겁니까? 2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은 누가 찾은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직접 근데 우리가 수식에서 이런 고생을 우리가 암산을 해야 될 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 2, 3이라는 값을 어딘가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저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 이 기준이 되는 이 표를 보니 배가 몇 번째 있죠? 이 표에서 배가 몇 번째 있습니까? 배가 몇 번째 있다고요?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찾는 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배가 몇 번째 있다고요? 그 기준이 없으면 이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자 기준은 이 기준입니다. 항상 암묵적 합입니다. 자료의 성격의 범위 내에서 찾는다. 세 번째 있군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수량 200은 몇 번째 있죠? 이게 쪽이 수량입니다. 두 번째 있나요? 그러면 함수 중에 배라는 데이터와 200이라는 숫자 데이터 값을 알 때 그 녀석들이 몇 번째 있습니까? 즉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매치라는 함수 있습니다. 매치. 자, 그래서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매치라는 함수 찾으시고 매치 확인. 자, lookup value 찾는 값 배. 직접 설명할게요. 배. lookup array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해서 저게 기준입니다. 매치 타입 1, 0,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아까 V루업, H루업 하실 때 비교시 일치 유무할 때 폴스일 때 값일 때 true일 때 값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true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폴스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폴스 거는 그 가그에 0이라고 적습니다. 0. 0이라고 적었었습니다. 0. 에?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정확히 일치라는 의미였잖아요. 아까. 에? 정확히 일치.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이 0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값이 1, 0, 마이너스 1 세 가지 값이 오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딱 하나만 할 겁니다. 0 하나만 할 겁니다. 0 하나만. 이 0이 방금 V루업, H루업에서 하셨던 정확히 일치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일치. 그럼 나머지는 유사일치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여기다가 우리는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0. 0 하나만 할게요. 정확히 일치. 1 마이너스 1은 몰라도 됩니다. 확인. 그러니까 0이 잘 되면 나중에 1 마이너스 1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그러면 세 번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할까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 데이터는 이렇게 해결을 했다면 수량이 200은 몇 번째 있습니까? 라는 걸 찾으려고 하면 자, 수량 200이라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몇 번째 있습니까? 위치값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매치라는 함수를 쓰고요. 직접 작성할게요. 룩업 밸류 찾는 값, 숫자값 직접 입력, 아무 처리 없이 콤마 룩업 레이 찾을 데이터의 범위는 수량 범위겠죠. 콤마 정확한 값을 찾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0입니다. 오른쪽 1금 무시하시고요. 0. 정확한 값 200을 찾는 거니까 찾을 수 있죠? 물론 지금 1을 적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잘못죠. (1과) 마이너스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실습할 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2와 3이라는 이 숫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쪽 빈 셀 선택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처음에 2행 3열에 있는 값을 직접 내가 헤아려서 찾아달라고 요구한 거죠. 근데 2와 3이라는 값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셀이 알고 있잖아요. 2와 3이라는 값 셀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행 3열에 있는 값을 알 때, 위치 값을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필요한 함수는 인덱스 이상이 맞는 함수.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할인율 범위, 콤마. 자, 여기에다가 2를 적으면 되죠? 에? 2행이잖아. 2를 적으면 의미가 자, 화면 봅니다. 작성된 셀에 대해 함수식이 작성되어 있는 셀에 함수 마법사를 표시하려면 수식 입력줄에 있는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한다. 자, 앞에 보세요. 요 2가 뭡니까? 행번호잖아요, 행번호. 그러니까 이 숫자 2가 들어가면 여기 2를 받아들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2행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2행. 자, 입력란에 3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이건 뭡니까? 3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2를 입력을 하나, 이 값이 있는 셀 주소를 클릭을 하나, 같은 거 아닌가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B16이 없어지고 여기에 이 자리에 무슨 값이 남아 있습니까? 에? 이 값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중간 과정에. 됐습니까? 콤마. 그 다음 여기다가 3, 열번호 칼럼 넘버 3이라고 적든지 아니면 3값을 가진 B67을 선택해도 되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 녀석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B67이 없어지고 중간 과정에 3이란 값이 나타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이 구조? 예? 이건 앞에서 계속 설명해왔던 내용들이죠.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엔터 치는 순간 2, 3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셀 주소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이때 사용한 함수가 인덱스 함수입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 식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함수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자, 차절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숨기 같은 데이터의 범위. 콤마 행번호 2라고 직접 입력을 하든지 P라는 게 2. 근데 우리가 이걸 직접 찾은 거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줬습니까? 엑셀의 함수 이 녀석이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저기 있죠 지금. 그럼 이용하셔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저 이 값은 셀에 있는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셀에 있는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고요. 매치 함수 통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수량 200이 몇 번째 있습니까? 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다 매치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세요? 이 식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 이해되시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없어지고, 예? 자, 화면 봅니다. 이게 가로 닫고 엔터 칠 겁니다. 이 녀석이 없어지고 이 자리가 뭘로 바뀝니까? 2로 바뀌겠죠. 제가 일단 함수는 이렇게 이해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콤마. 자, 그 다음 여기다 3이라고 적으면 되죠. 아니면 셀 주소를 이렇게 클릭하거나 셀 주소에 있는 저 3이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만든 거죠. 뭐 의미에서 그러면 배의 위치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 대신에 매치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문자 비교니까 0. 정확한 값 하나 찾아가는 거니까 0. 200, 0. 그리고 인덱스 함수에 가다 닫고 엔터. 지금 작성한 이게 방금 제가 2 대신에 이 함수 써도 됩니까? 3 대신에 이 함수를 써도 됩니까? 물어본 건 그건 그냥 계략적인, 그러니까 직관적인 그런 판단이고요. 그게 자주 반복 연습이 되면 뭐라고요? 함수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같다면 그 무엇이든지 작성 가능 이 원리에 도달한다 그랬죠. 방금 사실 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 식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함수 설명 다 했으니까 시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험은 사실은 인덱스 매치 함수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2018년도 이후부터 이 결합된 형태가 시험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정기시험 기준 1년에 2번밖에 없는데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되게 이게 결합이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함수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전달을 다 해드렸고요.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여는 게 아니고 바꿀게요. 뭐 작업 표시줄에서 바꾸시던 보기에 창 전환해서 바꾸시던 계산 작업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0초만요. 자, 배웠던 내용 마무리하죠. 자, 찾기 참조 1시트로 갑니다.
표 2로 갈게요. 페이지 수 이야기 안 했나요? 97페이지. 자, 2번 보겠습니다. 표 2에서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시오. 자, 일단 표가 2개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값을 작성해야 될 이 표가 원본표고요. 보통 원본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준이 되는 표가 있습니다. 이거 등급표라고 하는 이게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원본표, 기준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함수가 VLOOKUP, HLOOKUP, 인덱스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자, 그러면 방금 함수명 확인해 볼까요? VLOOKUP은 무슨 함수? 기준표에서 비교 방향이 수직, 비교하는 방향 수직, 그게 대응되는 값을 표시해 주는 함수 VLOOKUP. 그다음 반대로 기준표에서 기준 방향이 비교하는 방향이 수평, 오른쪽, 이때 HLOOKUP을 사용한다. 됐습니까? 인덱스 함수는 이것도 기준표를 이용한 함수죠. 기준표에 있는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해달라. 인덱스 함수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함수 써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중에 하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면 자, 어떤 함수 써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어쨌든 등급 표시해야 되죠. 그럼 등급 표시하려면 이 등급은 어디에 있는? 등급표에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값, 기준표에 있는 등급을 가져오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금액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응되는 등급값을 가져오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 위에서 그러면 금액을 들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 금액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죠. 돈과 관련이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표에서 금액이란 건 원본표에서 구입액에 해당되겠네요. 돈과 관련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구입액을 들고 가서 기준표에 가서 금액 부분을 비교하여 거기에 대응되는 등급값을 가져오겠다. 비교 방향이 어느 쪽? 아래쪽 수직 방향이네요. 이때 무슨 함수 쓴다고요? 이때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에? 기준표.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LOOKUP, 점점점 VLOOKUP.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 그때 주소 형태는 뭘 고민하면 되죠? 주소 형태는 뭘 고민하면 됩니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 귀에 딱지가 앉지 않았나요? 귀에 피가 날 정도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걸 VLOOKUP. 찾는 값. 여기서는 구입액. 자, H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H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각 고객 개인의 구입액이죠. 서로 주소가 다르게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테이블 레이, 기준표의 범위. 자, 제 화면 보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범위 선정하는 방법, 기준표의 제목 부분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결과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셀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 셀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등급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하죠. 등급표를. 그러면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 그래서 절대 참조.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 키 가져갑니다. 결과값 표시할 칼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등급열에 있는 이 등급열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이 부분. 에? 자, 화면 보세요. 그럼 이거 몇 번째 있는 거죠? 등급열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열이다. 2. 네 번째 인수는 비교시 일시 유무죠. 뭘 비교하고 있었습니까? 여기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에? 여기. 그러면 true를 써야 됩니까? false를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생각. 에? true라는, 죄송합니다. false라는 인수값을 적으면 찾아줄 수 있는 값이 몇 가지죠? 100만, 300만, 500만, 700만 네 가지 값밖에 못 찾아준다. 왜? 정확히 치니까. 근데 실제 원본에 있는 자료는 그런 값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true 아니면 false 값을 적어야 되는데 false 값을 적으면 안 된다네요. true를 왜 적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false 값을 적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대극부로 이 자리에는 뭘 적어야 된다고요? true and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false는 뭐 의미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true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true. true의 의미는 자, 이 비교하실 때 이 100만이라는 이 값이 true라는 인수일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자기 범위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범위. 자, true라고 하는 건 유사일치입니다. 즉 범위 개념입니다. 범위 개념. 그리고 이건 문자 데이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 데이터일 때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처럼 100, 300, 500, 700 값이 점점 커져간다. 우리가 이런 값이 점점 커져가게끔 나열하라. 랭크.eq라는 함수 할 때 오름차순이라는 거 배우셨죠? 오름차순. 형태로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true라는 값을 쓸 수 있다. 이때 true라는 값은 범위 개념입니다. 자, 그럼 범위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true라는 인수를 썼을 때 금액 100만은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단계 미만. 그 다음에 300만이라는 걸 true라는 인수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300만 이상 500만 미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500만은 500만 이상 700만 미만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700만은 범위 개념을 해석한다면 700만 이상 그 다음 단계 없죠? 그냥 700만 이상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원본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시면 자, 원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게요. 231만을 들고 오겠습니다. 여기. 자, 들고 와서 비교했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무슨 값을? 일반이라는 값을 돌려주겠네요. 자, 356만 4천을 들고 왔습니다. 비교합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등급은 실버죠. 그 다음에 357만 죄송합니다. 555만을 들고 왔습니다. 어느 범위에 해당되죠? 요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무슨 값 등급을? 골드 등급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754만 2천을 들고 왔습니다. 어느 범위에 해당되죠? 요 범위에 해당되죠. 등급을 뭘 표시해 줍니까? VI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자, 방금 작성을 하실 때
true, false라고 하는 저게 비주얼하게 이렇게 딱 나타나잖아요. 인수값으로 뭘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저렇게 나타나게끔 한지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버전 엑셀 버전 2007 버전부터 저 박스가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인수값을 애워서 작성했습니다. true, false가 아니고 엑셀이 true 값을 값이 있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답변의 값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1이라고 해석하고요. 내부적으로 폴스 값은 값이 없다는 개념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0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숫자 0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자리에 1이라고 이렇게 1이나 0, 지금은 true니까 1 이렇게 화면 보시면 요거 0과 1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걸 또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기는 이렇게 비주얼하게 이 내용이 나타나니까 이걸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되지만 필기에서는 아직도 과거 영향을 받아서 이 함수식에 0이나 1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라고요. 가로 닫고 결과에 변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썼었다고. 자, 표 4번 가볼까요? 표 4.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니요, 제가 한 번 더 하죠. 다음 시트에서 실습시켜 드릴게요.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4번 표 4에서 지기와 지기표를 이용하여 지기별 수령액을 구하시오. 수령액은 기본급 플러스 지기수당 플러스 가족수당. 이때 H룩업, V룩업, 인덱스 함수 사용. 자, 나중에 어진 익숙한가 제가 표기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V룩업, H룩업, 인덱스라는 함수는 항상 표가 2개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준표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3개의 함수는 기준표에서 내용을 찾아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럼 H룩업, V룩업은 이제 뭐 몇 번 보셨으니까 뭐 그럭저럭 2개 같은 개념이니까 비교 방향만 틀리니까. 자, 인덱스는 나중에 따로 연습할 거니까. 자, 그러면 무슨 함수 써야 될지는 고민을 또 해봐야죠. 문제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일단 기본급을 기본급과 시기수당을 가져와서 어디다 표시해야 되죠? 네? 수령액에다가 표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원본에다가 기본급, 지기수당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지기수당이나 기본급은 어디 있죠? 기준표에 있는 기본급, 지기수당을 이야기하죠. 여기. 네? 그럼 이 값을 가져오려면, 이 값들을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기를 알아야만 대응되는 기본급, 지기수당 값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본에 뭐가 보입니까? 지기가 보이네요. 원본에서 지기를 들고 기준표에 넘어가서 비교해서 이런 기본급이나 지기수당 값을 돌려받아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맞는 함수는 H두곱입니다. H두곱. 인덱스 함수는 왜 안 되냐고요? 인덱스라는 건 행과 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건 열만 따진 거거든요. 행을 따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쓰려면 행과 열을 다 알아야 됩니다. 한쪽밖에 정보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H루급 아니면 V루급이라는 거죠. 그때 비교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그다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네? 여기도 H두고 여기도 H두고 H두고 점점점 H두고 수식의 형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입니까? 아래쪽으로 한 번만 더 내가면 다 채우겠네요. 상대 질 때만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기본급하고 직위수당부터 계산을 좀 먼저 미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직위수당, 기본급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자, 기준표의 오른쪽으로 비교해서 그게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H2가 가로 열고 찾는 값, 직위,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에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결과값 표시할 로 행번호 첫 번째 자 기본급 행이 필요하다. 기본급 행은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다음 비교시 일치 유무 뭘 비교하고 있죠?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이라는 문자 값을 비교하고 있죠. 문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폴스 가로 닫고 엔트. 자, 직위수당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기준표에서 비교 방향이 오른쪽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오른쪽 수평 방향 H2가 직위 부정값을 들고 테이블의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직위수당이 연속해서 선택되어져 있어야 된다.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선택한 범위 내에서 직위수당 행은 세 번째 행이다. 3. 죄송합니다. 기준표에서 비교시 일치 유무 뭘 비교하고 있죠?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을 비교하고 있죠. 문자 비교네요. 문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폴스 그러니까 정확한 값 하나를 찾아가는 게 문자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쪽을 다 채웁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걸 기본급 H2고 부장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사원 개인의 직위니까 상대 변해야 되겠다. 테이블의 기준표의 범위 아래쪽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기본급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수령액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셀 범위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참조.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절대 참조.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기본급 행이다. 두 번째 행이다. 비교시 일치 유무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문자 비교죠. 문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false 가로 닫고 더하기 H 두고 직위수당 가져야 되니까 부장 상대 참조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직위수당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수령액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기준표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참조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 조정,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직위수당 행이 필요하다. 선택한 범위 내에서 세 번째 행이다. 행번호 3. 네 번째, 비교시 일치 유무. 뭘 비교하고 있다고요?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을 대기하고 있다. 문자 비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 false. H2가 왜다 가져갔고 더하기 그 다음 가족수당 문제에 참조. 이게 수령액입니다. 가족수당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사원 개인의 가족수당이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죠. 자동차를 사용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제가 뭐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하시고요.
자, 앞에 봅니다. 앞에 봅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에 봅니다. 작성 끝났으면. 이 범위, 네? 첫 번째 H루가. 그래서 기준표의 범위 있잖아요. 자, 요만큼만 선택했죠. 네? 요만큼만 선택했잖아요. 그럼 저걸 지우고 이렇게 선택해도 될까요? 직위수당까지. 원래 필요한 건 기본 것까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직위수당을 포함한다고 해서 잘못 틀렸습니까? 아니요.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 원칙은 필요한 만큼만 선택하는 건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 직위수당까지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에? 그리고 절대 참조 됐어요? 자,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한 이 식과 이렇게 작성한 이 식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만 틀리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식을 복사해서 붙여서는 그것까지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일 거라고요.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 대신에 3으로 바꾸대요. 그래서 뭐 방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방식으로 작성을 하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방법을 하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고요. 틀린 거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표 3은 일단 모른 척 합시다. 오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시트로 넘어가 볼까요? 찾기 2. 어차피 오늘 다 못합니다. 찾기 참조 2. 시트 옮겼나요? 교재 99페이지. 표 1번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아, 잠깐만요. 잠깐 대기.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드리고 하죠. 자, 표 2부터 보겠습니다. 표 2. 1번은 좀 이따 여러분 실습시킬 겁니다. 잠깐만요. 2번부터 하고요. 자, 99페이지입니다. 자, 내용 읽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어 평점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함. 에버리지 H로 구함 사용. 자, 에버리지 함수 평균 구한다는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H룩업도 방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왔죠. 자, 그 다음. 자, 문제 내용 파악하셔야죠, 이제. 무슨 함수 써야 될지는 뭐 여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자, 학점을 표시해야 됩니다. 어디에? 원본표에. 원본표에. 어디에 있는 학점을 들고 와야 되죠? 학점 기준표라는 곳에 있는 학점을 들고 와서 여기다 표시해야 되죠. 자, 거기까지 내용 파악하셨죠? 자, 그러면 이 학점을 들고 가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평균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평균값. 어찌됐든 평균값을 알아야 돼. 그러면 원본에 평균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원본의 평균값은 문제에서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상황의 평균은 각 학생들의 중간 기말고사의 평균이다. 요거 각 개인의 평균, 각 개인의 평균 됐어요? 그럼 여기에 평균값이 있다면 들고 여기에 비교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학생들의 평균 계산 한번 해볼까요? 평균, 에버리지.
에버리지 가로 열고 인접해 있으니까 뭐 범위 드래그.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평균값을, 요 평균값을 들고 어디 가서 기준표에 가서 비교하면 되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여기 평균이 있는데, 뭐 어느 쪽을 비교할지 좀 이따 따지고요. 비교할 수 있으면 88을 들고 와서 여기 가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기억났어요. 혹시 그 성별 코드 뽑아가지고 비교할 때 우리 숫자 1입니까? 이렇게 비교한 거 기억났어요? 그래서 다 폴스라고 하는 값이 뜬 거 기억났어요? 왜요? 데이터의 성격이 같아야만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의 종류가 같아야만. 이거 데이터의 종류 뭡니까? 데이터의 종류, 그것을 다 잊어보세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를 구분해서 수업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여기는 문자 아닙니다. 왜 문자가 아니냐고요? 문자면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면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일에 숫자를 들고 와서 저게 문자하고 비교가 된다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아예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 이 문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숫자여야 한다는 거죠. 평균값이니까. 근데 왜 이게 숫자가 아니고 왜 문자처럼 보이죠? 이걸 아신다 그러면 엑셀을 이제 많이 공부하신 겁니다. 표시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 형식. 우리 예제에도 마찬가지로 뭐 회, 개 이렇게 붙인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뭘 붙여놓은 거예요? 이상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상. 숫자를 다루는 코드가 뭐 있었죠? 사용자 표시 형식에서. 진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0이나 샵을 썼습니다. 그래서 꼭 이 코드 외우세요. 해서 기본적인 코드 샵, 샵, 0.00 이중 따옴표 원 기억나세요? 그럼 이건 정수값이니까 아마 0이나 샵 0 정도 썼겠네요. 세일스식 대학상자 컨트롤 1 가보면 0, 공백, 이중 따옴표 이상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밑에 건 뭐 미만이라 이렇게 적었겠죠. 됐습니까?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표에 있는 이건 뭡니까? 숫자값입니다. 숫자값. 표시 형식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숫자니까 비교할 수 있죠? 자, 그건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평균값을 비교해야 됩니까? 아래쪽에 있는 평균값을 비교해야 됩니까? 에? 위에 있는 평균을 비교해야 됩니까? 아래쪽에 있는 평균을 비교해야 됩니까? 오늘 꼭 돌아가셔서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더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V2곱 H2에 대한 생각은 다 이해되실 겁니다. 아마. 함수에 대한 내용은. 위쪽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 그 다음. 왠지 알고 계신 분 있죠? 에? 왜 위쪽을 비교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계신 분 있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방금. 설명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 번 가지고 될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학점을 표시하려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자동 채우기 몇 번? 한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 절대라는 주소 형태만 고민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무슨 함수? 기준표에서 데이터 가져야 되는데 수평으로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H두고. 뭘 가지고 넘어가야 되죠? 에? 개인의 중간 기말의 평균값을 들고 넘어가야 된다죠. 무슨 함수? average. 가로 열고 중간 기말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드래그. 자,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중간 기말 범위니까 다른 데 가면 위치가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 가로 닫고, 콤마, H두곱 입장에서 찾는 값.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표의 범위. 자, 여기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학점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이 범위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절대 참조. F4분기까지 조정.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몇 번째? 학점 행위 필요하다. 세 번째 행위다. 비교 시 일치 유무. 폴스예요. 폴스면 0, 60, 70, 80, 90 5가지의 값밖에는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실제 빅률을 계산해보면 항상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요? 아니겠죠. 이 사이에 있는 값도 나올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범위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rue. 그래서 true를 또 적어야 되는 조건이 뭐였죠? 숫자의 범위. 그 다음에 오름 차순이어야 된다. 자, 비교하는 방향을 따라 값을 따라가 보면 0, 60, 70, 80, 90 점점 커져가죠. 오름 차순. 그래서 여기는 true라고 범위 개념을 줄 거야. 자,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true, false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잡으세요. 원본에 있는 내용, 원본에 있는 값을 다 찾을 수 있죠. 에? 그러면 fal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원본에 있는 값을 다 기준표에 다 찾을 수 있으면 근데 한 개라도 못 찾는 값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true라는 개념을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일단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익숙해지면 true 써야 될 자리에 false 써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 뭐 아마 발생할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을 잡으세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기준표에서 첫 번째 평균값을 비교했는지 아시겠어요? 네? true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true라는 인수값을 쓰게 되면 이 0이라는 값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0값 자체를 0 이상, 그 다음 단계 60 미만, 그 다음 60원, 60 이상, 70, 그 다음 단계 70 미만. 70은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70 이상, 80 미만, 80은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은 90원, 90 미만 이상.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왜 100 이하라고 왜 적어놨죠? 평균값은 100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석은 90 이상이지만 실제 점수니까 평균 점수니까 뭐 100점 이상은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100 이하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이거. 자, 요게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다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 녀석이 사실은 있어도 문제가 없으면 되게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힘든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준표를 만들 때 이렇게 이것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요거까지 다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의 역량이 달려 있는 문제죠. 성향이 문제, 성향이 문제. 자, 표 1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내용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한 5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원본표에서 부서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부서명을 표시하려면 기준표에 있는 부서명을 가져와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준표에 코드를 비교해서 찾아야 되겠죠. 원본에 코드라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좀 깔끔하지 못한데, 그러면 이 PBE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BE를 뭔지를 알려면 주어진 전체 사항을 보시면 레프트 함수가 주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원 코드의 앞 글자가 PBE로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사원 코드의 첫 글자 부분이 원본표에 있는 이 내용인가 봅니다. 그래서 와서 오른쪽을 비교해서 각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h도급이다. 자, 그러면 h도급 자동 키우기 알쪽으로 한번 뭘 들고 넘어간다고요? 사원 코드의 첫 글자 왼쪽부터 레프트 사원 코드의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사원 개인의 코드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콤마 몇 개 한 개를 붙겠다. 콤마 테이블 어레이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부서명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 참조. 주소한테 변경하셔야겠네요. F4번키 가지고 조정한다.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부서명 행이 필요하다. 생산부 영업부 관리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콤마 네 번째 비교 시 일치 의무 PBE라는 코드를 비교하고 있다. 문자 비교니까 이건 무조건 정확히 일치. 폴스 가로 닫고 엔터. 자, 인덱스하고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인덱스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기본 검수, 기본 함수 인수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자, 날짜 1. 날짜 1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날짜 1 교재 104페이지 4번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원본표에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태어난 요일은 기준표에 있는 요일 값을 가져오면 되죠. 그러려면 1, 2, 3, 4, 5, 6, 7이라는 구분을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 방향이 수직 방향이죠. 근데 여기 구분 1, 2, 3, 4, 5, 6, 7이 여기 없잖아요. 원본표에. 그럼 원본에서 뭘 들고 넘어가야 되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단 구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 1, 2, 3, 4, 5, 6, 7의 의미를. 뭡니까? 요일의 위치값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할 줄 아냐고요? 주어진 함수에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힘들면 주요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요일에 대응되는 위치값이라고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럼 여기는 그러면 날짜가 있어야만 요일의 위치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뭘?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그러면 이꼴 위크데이라는 개인의 생년월일 날짜 값을 가지고 와서, 달력은 1을 써야 됩니까? 2를 써야 됩니까? 달력의 유형. 그것도 문제 없잖아요. 1을 써야 됩니까? 2를 써야 됩니까? 제가 1번, 2번만 고민하자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내용 속에서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이 뭐? 첫 번째, 일요일이 일곱 번째, 인 달력의 유형 뭐죠? 2. 에? 콤마 2. 됐습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 요일 구분표에 보면 월요일이 1, 일요일이 7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저런 달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달력 유형 2.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겠죠.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요거. 자, 그리고 이 상에 맞는 함수가 기준표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는데 비교 방향이 수직 방향, 아래쪽 방향, V루거. V루거 가로 열고 요일의 위치 값을 들고서 콤마 어디 기준 테이블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죄송합니다. 결과값 표시할 칼럼 열번호, 요일열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열이다. 비교시 지점은 1, 2, 3, 4, 5, 6, 7. 제가 아까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드리냐면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으면 뭐? 폴스. 한 개를 찾지 못하면 트루. 사실 이 문제는 틈을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값은 범위가 아니고 그냥 정수값 1, 2, 3, 4, 5, 6, 7이기 때문에 여기 1 이상 2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입니다. 2 이상 3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입니다. 그래서 오른 숫자 형태이고 범위 개념이고 하더라도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틈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험에 대한 기본을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다 찾을 수 있으면 폴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한 개도 못 찾는 게 딱 생겨난다. 그러면 그 시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트루입니다. 그거.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딱 정형화되어 있게 딱딱딱 뭐 함수 틀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 날짜에 대한 요일의 위치값이라는 적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자, 또 그러시겠죠.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자, 텍스트로 갈게요. 텍스트 시트로 갑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교재 문제 2번.
자, 표 2의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의 문자열만 추출하여 닉네임을 표시하시오. 표시에 abc 골뱅이 네이버닷컴이 abc만 abc 미드 서치 함수 사용. 자, 문제 내용은 파악하셨죠? 에? 이메일에서 뭐 골뱅이 앞에 있는 요 아이디까지만 표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뭐 그거 파악하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미드 함수는 무슨 함수죠? 에? 하나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준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생각이 절차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오래 한 방향 잘못 잡으면 더러우기 힘듭니다. 자, 일단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겠다라는 함수가 미드라는 함수고, 서치라는 함수는 서치와 파인드라는 함수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 이거 오늘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마무리할 겁니다. 이거 기억났어요? 대문자 A, IM 보이라는 원본 문자에서 소문자 A를 찾겠다, 더문자 A를 찾겠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을 표시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find라는 함수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습니다. search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냥 A 대문자 죄송합니다. A 영문자 A를 찾겠습니다. 여기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서 찾겠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함수명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뭐 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무슨 함수 써야 되죠?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이메일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뽑아서 표시할 겁니다. 무슨 함수? 왼쪽부터죠. 레프트 함수 쓰면 되죠. 근데 문제에 레프트 함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레프트가 미드라는 함수, 주어진 함수 미드죠. 미드라는 함수가 레프트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자, 이메일 J3 상대 참조 콤마 몇 번째부터 뽑으면 레프트 의미가 된다고요? 첫 번째부터 몇 개 뽑을 겁니까? 네? 몇 개 뽑을 거냐고요? 자, 여기 뽑을 때 몇 개 뽑을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는 몇 개? 8개. 여기는 8개. 골뱅이 앞까지 뽑아서 표시할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6개, 7개, 7개. 8개 아니고 죄송합니다. 6개, 7개, 7개. 그 다음 여기는 5개, 4개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미드 레프트를 할 때 뽑는 값이 변했나요? 대충날쭉거렸나요? 지금처럼? 아니죠. 딱 몇 개 뽑아라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은 내가 필요한 값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죠. 그걸 수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변수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항상 값이 바뀝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뽑던 값은 두 개만 뽑으세요, 세 개만 뽑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항상. 그런 항상 똑같은 값 3이다. 그걸 우리가 수학 용어는 뭐라 그러죠? 상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상수. 자, 그러면 변하는 값인 추출할 글자 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일단 ES시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요? 예? 이 문제 다시 분석하셔야죠. 자, 보세요.
추출할 글자 수는 6, 7, 7대 5, 5이잖아요. 아, 5, 5개, 4개잖아요. 이건 지금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길 바랄 뿐이지.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변수. 변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값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 그러면 결정나지 않으면 그 어떤 값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 그래서 모르는 이 추출할 글자 수가 그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값입니다. 모르는 값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죠? 그걸 찾아내셔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규칙 뭐가 보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메일에 골뱅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 골뱅이가 몇 번째 있죠? 이 골뱅이가 이건 정확하잖아요. 이거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7번째 있습니다. 8번째 있습니다. 8번째 있습니다. 6번째 있습니다. 5번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정보 무조건 알고 있습니다. 왜 골뱅이 위치가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 대답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78865가 내가 원하는 677554로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어떤 규칙이 보이죠? 이 둘 사이에? 이 값이, 알고 있는 이 값이 내가 원하는 값으로 되려면 어떤 규칙이?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값에다가 얼마를 일씩 빼주니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값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이게 변수값을 결정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8865는 어떤 의미죠? 어떤 값입니까? 골뱅이의 위치값이었잖아요. 그럼 골뱅이의 위치값 어떻게 계산합니까? 골뱅이가 몇 번째 있습니까? 무슨 함수? search. 찾는 값, 골뱅이라는 문자값. within text 이메일에서 몇 번째부터 찾아낼 거냐? 뭐 첫 번째부터 찾아나가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준다고요? 7번째부터. 그래서 left 대신에 mid 함수를 썼고 mid 함수에 그냥 무조건 추출할 글자 수 6, 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출할 글자 수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응? 추출할 글자 수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이건 모르는 뭐 변수 값이라 했죠. 뭐 수학용어로는 변수입니다. 그다음 자 변수 처리는 이제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 골뱅이 위치값은 알고 있잖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 녀석은. 그리고 마이너스 1은 항상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변화가 없죠. 이런 값을 우리는 상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변수는 상수도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예?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 상수도 알고 있는 정보죠. 근데 변수는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계산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이제 이꼴 리드 가로 열고 텍스트 이메일 상대 참조 콤마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자, 이 자리 추출할 글자 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걸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처리해 준다. 알고 있는 정보가 뭐라고요? 골뱅이의 위치값. within text 원본 문자, 찾을 문자, 원본 문자, 시작. 찾을 때 시작이지. 1부터 첫 번째부터 찾아나겠다. 이메일에서 첫 번째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만 얘가 가로 닫고 다시 미드하면서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저 규칙성이라는 부분,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뱅이까지 같이 가져온다고요. 8개를 꼭
7개를 뽑겠다, 8개를 뽑겠다, 8개를 뽑겠다, 6개를 뽑겠다, 5개를 뽑겠다.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골뱅이를 안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값에다가 얼마? 1을 빼줘야 되겠구나. 굉장히 어려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이 실제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평균값 계산하기, 합계분, 그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실제 업무를 보실 때 이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함수의 결과값만 가지고 골뱅이 위치값만 가지고 78865라는 값만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기에다 더하기 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그러면 함수에 대한 식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런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냥 바로 와 닿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논리적인 사고에서 오는 거거든요. 더 할 수 있다 뺀다라는 건. 그걸 생각이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원활히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경험이 적어서 힘들어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별 문제는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우리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거. 예, 오늘은 제가 시간을 조금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까지